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정청래가 던진 이 한마디가 민주당 전당대회 한복판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조희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지적 속에서 가장 먼저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도 정청래였습니다.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인데 또다시 눈치만 보다가 시간을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누가 끝까지 개혁의 칼을 들 수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조희대는 지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국회와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죠. 이거야말로 삼권 분립에 도전하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삼권 분립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서. 그러니 당연히 조희대가 지금 대법관 임명을 미루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희대의 탄핵 사유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은 선거 개입이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사건, 그 파기환송, 그 판결, 이 판결이 바로 핵심입니다. 판사들도 이 판결에 대해서 지나쳤다, 이거는 아니지 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조희대가 만약에 탄핵을 당한다면, 이걸로 탄핵을 당한다면 나는 탄핵당하게 내비둘란다 라고 말하는 판사들도 되게 많아요. 자,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파기환송,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겁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죠. 이에 대해서 판사들도 누가 그걸 아니라고 하겠나. 그렇지, 이거 누가 봐도 내란 동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2025년 5월 3일입니다. 그날 이 판결이 나와요. 전원합의체 올라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판결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야, 진짜 나 전원합의체가 일주일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판결 났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웃기는 건 뭐냐면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는 그 시점에 대법관 2명은 해외 출장 중이었어.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돌아오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일주일 동안. 심리가 진행된 일주일 동안 대법관 2명이 해외 출장 중이었다고. 그랬으면 서명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서명까지 떡 돼 있어. 참,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 그런 짓을 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이재명 당시 후보를 대선판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 후보로도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이거 원래 적폐들이 그 전부터 얘기하던 거예요. 이재명 선거법 사건으로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게 해야 된다. 적폐들이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그 변호사들이나 오래된 변호사들이나 오래된 학자들 그런 모임 자리에 가봐. 흔히 꺼내는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 선거 못 나가게 해야 된다고. 윤석열은 감옥에 가는 거 어쩔 수 없는데 이재명도 대통령 선거 못 나가게 해야 된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공개선거에서 얼마나 떠드는 줄 아세요? 참. 우리나라 법조계는요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래서 저는 법조계에서 제대로 된 사람 찾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정말 변호사고 뭐고 간에 제대로 된 법조인들은 100명 중에 서너 명이 될까 말까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 수가 3만 명이라고 해요. 4만 명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가 3만 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3, 4%만 쓸만한 인간들이고 나머지는 다 못 써. 진짜. 아유. 자, 아무튼 당시 조희대의 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은 판사들조차도 이거는 지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죠. 이게 말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지 실제로는 선거에 개입을 한 거죠. 부당한 이유로, 단지 내가 이재명이 싫다는 이유로 윤석열도 죽었으니까 이재명도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한 매우 부당한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이건 정치였다고. 그런 짓을 조희대가 했다고요. 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대선 사전투표 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29일인가 그래요. 딱 그날 맞춰가지고 이화영 확정 판결 날짜를 공고하죠. 이화영 대북선거 확정 판결이 6월 5일에 납니다. 이재명 대통령 6월 4일에 취임하는데 6월 5일에
판결을 내려요. 근데 6월 5일 날 판결 내리겠다고 5월 29일 날 공개를 합니다. 5월 29일이 뭐 하는 날이었다고? 대선 사전투표 날이었어. 사전투표 날 딱 맞춰가지고 공개를 딱 한 거예요. 뭡니까? 이재명 엿먹이는 거지. 사실상 이재명 찍지 말라고 한 겁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이날 선고할게요 라고 알리는데 하필 그날이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었다고. 그럼 뭡니까? 이 사람 찍지 마세요 이 말이잖아. 그런 짓을 했어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모가지를 날려서 한 100개 정도는 날려야 돼. 이거는 인간이 아니야. 참.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이 내란 관련 사건을 줄줄이 기각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이 툭 하면은 내란 관련 사건들 영장을 기각해버립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지. 정말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란 세력들이 도망갈 수 있고 내란 세력들이 증거를 숨길 수 있는 시간대를 벌어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누구의 속셈이겠어요? 조이대의 속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이 내란 사건이고 뭐고 판결을 하려면 조희대가 날아가야 돼. 조희대가 없어야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조희대는 윤석열 내란에 가담한 흔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꼭 다시 한번 밝혀야 됩니다. 지금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들을 파견하려고 했던 게 딱 들켰죠.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심우정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법원이 기각을 합니다. 왜 기각을 했겠어? 조희대가 똑같이 걸리거든. 심우정이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된다면 똑같이 조희대도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계속 영장을 기각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누구랑 있습니까? 박성재, 이상민도 똑같아. 그래서 박성재, 이상민 구속영장이 안 나왔었잖아. 박성재는 막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오고 징역 25년인가요? 23년인가요? 떡 나오는 바람에 감옥 간 거 아니야. 그 상황이 지금 또 그런데 심우정이는 기각됐다고 영장이 왜 기각됐겠어? 조희대 지랑 똑같은 상황이거든. 조희대도 계엄사령부 거기 합동수사본부에 판사들 연락관으로 파견하려고 했잖아. 그 내란 가담이죠. 이게 내란 가담이지. 이게 뭐 진짜 딴 사람도 아니고 법률가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들은 매뉴얼대로 했다고? 뭐 매뉴얼이야?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이었는데 거기에 매뉴얼대로 판사 보내면 그게 내란 가담이지. 불법인 걸 알면서도 거기에 동참을 하면은 그건 내란 가담 아니에요? 그죠? 도둑질하는 걸 알면서도 도둑놈 옆에 같이 붙어서 쫓아다니면 그 도둑질 한 거야. 그죠? 보시다시피 조희대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제가 어디서 얘기를 끝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희대 탄핵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일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사람은 정청래 후보였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작년에 조희대를 국회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시키려고 했죠. 물론 안 나왔습니다만 천대엽이 대신 나왔죠. 그러면서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조희대 못 갈아치울 일 없다라고 합니다. 지난 3월에는 조희대 탄핵론이 계속 불거지니까 더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조희대는 스스로 물러나라 라고 직접 사퇴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조희대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지 않은 유일한 후보는 송영길 후보입니다. 근데 송영길 후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이 조희대 탄핵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할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세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한동훈도 탄핵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한동훈 탄핵을 목소리 높여서 얘기했던 사람. 사실 김민석도 정청래도 한동훈 탄핵을 본격적으로 거론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한동훈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던 사람, 거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송영길입니다. 따라서 아마 뭐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 물어본다면 아마 송영길 후보도 조희대 탄핵에는 적극 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현재 당권 후보, 민주당 당권 후보 3명이 모두 조희대 탄핵에 찬성을 했거나 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거나 그리고 앞뒤 정황상 탄핵에 찬성할 걸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죠. 민주당 전당대회의 핵심 공약, 주요 공약으로 등장할 그런 조짐이 그래서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문제, 이 전당대회 때문에 지금 잠잠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이 문제가 좀 뒤로 물러난 이유가 뭐 선거도 있지만 전당대회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검찰 개혁 문제도 있어요. 검찰 개혁에 집중하고 있는데 조희대 탄핵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이슈들에 밀려서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뭐 이번에 뭐 김민석 후보가 본격적으로 조희대 탄핵을 하겠다라고 거론한 이상 이 문제가 주요한 이슈,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면서 이 전당대회 이후에 조희대 탄핵이 정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생각합니다. 물론 조희대 탄핵 얘기를 제일 열성적으로 지금 얘기한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의원하고 서영교 의원 이 두 명이 조희대 탄핵을 제일 열심히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뭐 다 열심히 얘기합니다만 가장 열성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박은정 의원이죠. 이 박은정 의원님 참 보면 보물이요, 보배요, 보배. 이런 분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박은정도 그렇고요. 그 이성윤 의원도 그렇고 이 두 분은 그 보안 수사권 문제도 매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까? 보안 수사권 폐지해야 된다고. 양분남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 다 검사 출신인데 검사 출신인데도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역설한 이유가 뭐냐? 네, 이분들이 당해봐서 그래. 검사들의 이 못된 짓거리에 당해본 거야. 검사들이 수사권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지를 자기 몸으로 겪은 거죠. 박균택 의원이나 김기표 의원 이런 분들은 약간 뜨뜻미지근하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 이 사람들 딴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기도 했던 이유는 이 양반들은 당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안 당해봤는데 저 정도로 좀 그래도 자리를 지켜준다는 게 솔직히 저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김남희 같은 그런 애들한테 안 따라가는 게 그게 어디야. 그죠? 네. 저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진보 진영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델리방님께서 박은정, 김용민 의원밖에 안 보임. 예, 서영교 위원장님도 되게 적극적이세요. 네. 자, 아무튼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희대 탄핵 이게 꼭 주요 공약, 공통 공약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오함중 뉴스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어요. 김민석, 정청래가 확실히 관심사죠. 송영길 뭐 나쁘지 않았다. 근데 송영길이 김민석 공격하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청래 완승, 압승. 너무 잘하던데. 김민석의 전략은 너무나 한심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 짝짓기 하다가 또 짝짓기. 그놈의 짝짓기는 진짜 무슨 김민석 캠프에 전략가가 없는 걸까? 아니면 김민석이 주변 사람 말을 듣질 않는 걸까? 특히 이제 김민석 같은 이 천박한 엘리트주의자들이요, 주변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냥 망했어요. 정청래의 완승이라고 봐야 합니다.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동지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여유로워 보이죠. 김민석도 동지, 송영길도 동지다. 두 명이 정청래한테 다구리를 치는데
다 막고 받아치기를 또 자신 있게 합니다. 좋았어. 김민석, 송영길에게 네거티브 공격을 안 해요. 너무 좋던데? 김민석에게 신천지에 대한 공격을 할 법했잖아. 그건 김민석의 완전 개똥볼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해요. 정청래가 정말 큰 정치인이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김민석은 토론회를 거치면서 더 바닥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정청래한테 반격당할 때 표정 관리도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급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청래는 당당하고 여유 있어 보였어. 정청래가 김민석, 송영길에게 동지라는 표현을 쓸 때가 나는 너무 통쾌하더라고. 쟤네들은 그걸 못하거든. 이 토론회가 지속이 되잖아요. 여러 번 이제 진행이 되면요. 당원들은 정청래가 이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김민석하고 송영길이 2대1로 다구리를 치거든. 김민석이 1등으로 달리고 있다며. 근데 2등을 2대1로 다구리 치는 건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 자, 상식의 시선이란 채널에서 쇼츠를 만들었는데 요것만 보면은 토론회 다 본 겁니다. 영상 좀 보겠습니다. 검찰개혁 정부의 안이 전혀 잘못되어서 그걸 본인께서 고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제가 5월에 정부의 입장을 빨리 정리해서 처리하자 의견을 물었더니 그렇게 하면 법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걸 당에서 지연시킨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과 정부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계속 개혁성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십니까? 중수청과 공수처법을 정부 원안대로 했다면 당원들이 아마 난리가 났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께서 5월 달에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요청하려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17억 정도를 썼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법안이 지금도 안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게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했다는데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했습니까? 그것이 당에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집 잘했죠? 간단하게 제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 뭘 자기네가 정부가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려고 했습니까? 온 세상 사람이 다 알잖아요. 정부는 검찰 개혁을 안 하려고 했다. 근데 자기네가 하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간단한 반격에 대응을 못하지 않습니까? 자, 다른 영상도 보겠습니다. 저는 총선, 지선, 대선을 다 총괄본부장이나 선대위 원장으로 치러보고 3종 세트를 다 이겨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는 아니다 말씀하시지만 다시 하신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김민석 후보께서는 당대표를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당대표를 한번 해보면 당대표가 실제로 지휘를 하고 참모는 도와주는 역할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거의 4년간 대통령님과 수없는 독대를 해왔고 김민석 후보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4, 5년 대화를 많이 하셨다는데 저는 단연코 제가 더 많은 속 깊은 대화를 가장 오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때도 이재명 당시대표가 누가 수석이 되는 게 좋겠냐, 김민석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유시민 작가가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당대표가 과연 가능한가? 누구를 욕하면 신명이고 욕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개파 정치를 가장 비판해온 정 후보께서 가장 구태적인 개파 정치를 주도하고 계시다. 몇 분의 최고위원하고 함께 생일 찍기, 홀짝 찍기 뭐 이런 거 한 번도 저는 10몇 년 동안 당에서 본 적이 없는. 김민석 후보께서는 당 밖에 18년 동안 있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원들이 늘 자발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바로 30초 아직 안 지났는데 네, 하시죠. 그냥 하십시오. 나는 정청래 후보가 사회자인 줄 알았어. 야, 진짜 반격이 너무 깔끔하죠. 근데 보세요. 뭐 짝짓기 얘기 막 하잖아요. 생일 홀짝? 이거 뭐야? 1, 2, 3, 4월생 서미와 김용. 이거 뭐냐고. 5, 6, 7, 8월생 서미와 박선원. 3분할 니네도 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뭐냐고. 니들은 인미의 김용호는 버리고 갑시다까지 나왔어. 내가 하면 전략, 남이 하면 짝짓기. 뭐냐고 이거. 그죠? 자, 그리고 개파 정치 얘기를 해요. 정청래 후보가 개파 정치, 구태 정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팀 정청래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전에 김민석 연설에서 자기는 개파 정치를 한 적이 없대요. 참.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강동을 지역 사무실입니다. 네네. 요번 전당대회 있는 거 아시죠? 네네. 8월 17일 날, 꼭, 김민석님 좀 부탁드린다고 투표 좀 꼭 해주세요. 어디라고요?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지역사무실이요. 이해식이요? 네네, 이해식 사무실. 네. 이거 지금 해당 행위 아니에요? 네? 지금 김민석 찍으라고 지금 저한테 전화하신 거죠? 아니, 김민석 찍으라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지금 이거 해당 행위 아니에요? 이 DB 공유 어디서 있어요? 야,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지금 이거 누구한테 지금 DB 받아서 이렇게 전화하는 거냐고요. 와. 지역구에서 이거 지금 중앙위에 지금 신고할 거예요, 이해식.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지금 해당 행위하는 거잖아요. 이 당규 위반 몰라요, 지금? 정신을 못 차려, 이것들이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집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또 거기 엑셀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뭘 아니에요? 지금 얘기해요, 지금. 중앙위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되시죠? 예. 네, 더불어민주당 강동을 지역 사무실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강동을 이해식 사무실에서 김민석 찍어달라고 전화를 돌리고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면 옆에서 좀 시끄럽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에요. 당원 베이스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도대체 저 당원 명부 뭡니까? 근데 지금 이 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개총수도 제보받았죠. 장난하나? 이게 개파가 아니야? 자기는 개파 정치를 안 하고 정청래가 개파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이건 뭐야? 친명, 황명선, 친석이지. 김민석 지지 실적 조직적 관리 의혹. 뭐야 이게? 김민석 지지 정청래 지지 그 외. 야, 송영길 이거 보면은 열받아. 이게 뭐 하는 거야? 도의원, 김종국 도의원, 의장, 시의원. 이렇게 해서 문자 및 전화 작업 집계 현황 보고 개인별 총 문자 수, 개인별 김민석 지지수. 이거 이렇게 했잖아. 개파 정치를 안 해? 아니, 개파 정치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 김민석이 정청래한테 개파 정치, 구태 정치 하지 말래. 말이야 방구야. 어이가 없네 정말. 이해식 심각하죠. 이해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아서 지금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니까 김민석이 토론에서 점수를 얻을 수가 없죠. 근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우리 김민석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레버리지 ETF 때문에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 많은 자산을 잃고 지금 거의 한 60조 이상이 날아간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출시된 게 아마 후보님이 총리 시절인데 레버리지 ETF 출시가 이게 너무 좀 성급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증시의 어떤 구조적인 변동성이 크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국제적인 요인도 상당히 있는 것이어서 이 ETF를 새로 도입하면서 걱정이 있고 피해가 있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31일부터 아마 통제한다 그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이 정부가 기본 생각으로 부동산은 투기고 주식은 투자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도 투기적 요소가 있는 것이고 투기와 투자를 구분한다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데, 송 후보님하고 저희가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정책을 함께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나 밀어준다며. 낭떠러지로 밀고 있으면 어떡해. 송영길이 김민석을 순순히 밀어줄 거라는 계산을 한 게 문제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송영길하고 손잡고 선거운동을 한다? 만만하지 않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정청래의 압승입니다. 압승. 예, 네거티브 공격에 완벽하게 방어를 했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거기다가 신천지로 똥물을 뿌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역풍이 불어가지고 나가리가 됐잖아요.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에게 신천지 3자 비밀연합 근거 대라, 이 얘기 안 해준 거를 고맙게 생각해야 될 판이란 말이죠. 지금 뭐 뉴탐사니 이런 데 보면요, 난리도 아니에요. 어떻게든 지금 정청래 신천지 묻히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김민석이 이 카드를 쓰지 못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 썼더니 오히려 지지율이 빠지더라. 역풍이 부네. 전당대회는요, 우리끼리의 선거예요. 보통의 총선이나 대선, 상대가 국민의힘일 때는요, 이 토론회를 하잖아요. 표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전당대회 토론회, 우리끼리 하는 경선 토론회는 표가 많이 움직입니다. 왜냐? 나는 둘 다 우리 편이니까 누가 잘하나
지켜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토론회 한 번, 두 번에서 히트를 치면 표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부 선거에 네거티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한 거야. 내부 선거에 네거티브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김민석이 계속 네거티브를 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캠프에 전략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짓기 얘기만 하다 막 끝났잖아. 무슨 교미 전문가야? 뭐 짝짓기 얘기만 해. 지들은 짝짓기 안 해? 똑같이 하잖아. 1, 2, 3, 4, 5, 6, 7, 8, 90, 11, 12. 아니 뭐 저작권 내고 해. 아이고 씨. 자기네들 하고 있고 임미애 김용호는 버리고 갑시다. 야, 임미애는 지금 진짜 총대 메고 까일 거 감수하고 열심히 막 정청래 들이받고 해주고 있는데 버림받았어. 야 참나. 얘네들이 이래요. 버리고 갑시다. 야 진짜. 이동영은 임미애와 섬유화를 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박선원은 뭐 수석 최고위원이 뭐 확실하니 그래서 김용과 김용호 요쪽으로 찍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동영이 야 진짜 맛이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향력도 없어. 이 친석계 내부에서 영향력도 좀 없어지고 YTN 그 뭐 라디오 뭐 하고 있잖아요. 조회수가 나랑 비슷하던데. 그거 되겠어요? 나는 혼자서 떠드는 채널이고 걔는 이동영이라는 인지도와 YTN이라는 브랜드와 게스트들을 불러서 섭외하고 만드는 방송이 조회수가 나랑 비슷하면 그 망한 거야. 진짜. 근데 YTN 썸네일이요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이 재래 언론들이 심판이길 포기해버리고 선수로 빤스를 벗고 뛰어버린다니까. 나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김민석은 토론회를 하면 할수록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청래 내공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김민석이 정청래한테 토론회를 더 하자라고 얘기했거든. 무조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김민석이 손해를 볼 것 같아. 정청래 대단하다. 너무 든든한데. 법사위원장 당대표 하면서 내공이 훨씬 더 쌓인 것 같아. 그동안 꾹 참았던 것들 시원하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그 신천지에 대한 공격조차 참습니다. 그리고도 넉넉하게 이긴다? 대박. 알정직 하면 돼요. 한 방에 끝냅시다. 과반 이상 넘겨서 한 방에 끝낼 수 있겠어. 밭을 갈아봅시다. 아시겠죠? 자, 스트레이트 뉴스 조원 CNI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잘한다 47.4, 잘못한다 49.5.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안 좋아요. 예. 못한다가 더 많습니다. 집권 1년 넘었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궁금한 건 이거죠. 차기 민주당 대표 1순위 지지도. 민주당 플러스 무당층 김민석과 정청래 거의 붙어 있죠. 근데 추이가 중요해요. 김민석은 쭉쭉쭉 올라가다가 푹 꺾였고요. 정청래는 쭉쭉쭉 올라가다가 쭉 올라갔어요. 추세는 지금 정청래가 흐름을 좀 탔다. 송영길은 한번 꺾이고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민주당원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것만 따로 모았어. 그래서 민주당원 조사에서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대요. 정청래 41.9, 김민석 41.5, 격차가 0.4. 근데 이 민주당원이라고 밝힌 사람 중에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이 있단 말이에요. 권리당원이 투표권이 있잖아요. 돈을 1,000원이라도 내는 사람들. 권리당원에서 정청래 46.2, 김민석 42.2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드러내줘야 되는데 일반 당원하고 합쳐서 41.9 대 41.5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약간 의도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권리당원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다. 근데 그 차이가 크지 않죠. 예, 크진 않아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차기 민주당 대표 1순위 지지도 이거는 전체 시민들
에게 보니까 31.3 정청래, 25.1 김민석. 차이가 좀 나죠. 확장성에서 정청래가 훨씬 낫다.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외연 확장 해야 될 거 아니야. 김민석이 외연 확장에 도움이 돼, 정청래가 외연 확장에 도움이. 정청래라는 거예요. 또 아주 중요한 거죠. 송영길을 선택한 사람들 중에 2순위를 누굴 했느냐? 김민석 44.1, 정청래가 15. 정청래 15나 나온다고? 오, 해볼만 한데? 정청래 15나 나오면 해볼만 합니다. 지지 후보 없음이나 모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찍을 수밖에 없어요. 2순위, 3순위를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볼만 한데요? 무조건 과반을 넘으면 끝나는 거지만 한 45% 이상 먹으면 송영길 걸 까도 정청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과반할 수 있을까? 송영길이 2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자, 전체적으로 정청래가 좋죠. 송영길을 선택한 사람이 2순위가 정청래가 15% 정도는 나왔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